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우리 생활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경제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경제활동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거창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서 과자를 구입하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경제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정말 작고 값비싼 물건에서부터 크고 비싼 물건까지 구매를 하고 팔기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많은 물건들을 사는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떠한 때에는 물건을 구매하고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물건을 구매하고 만족스럽지 않았던 적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럴까? 라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라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경제 지식 플러스 영어 지식을 얻어가는 그런 알찬 한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I'm about to start sailing now. All your riggers and all your party chickens, everybody's in the funky blowout. You know where set sail from, just around the corner from the Portobello Road. Downtown W10 in my face, baby, baby, do what you done told. I got bottles of beer and a deck or two. All my friends are now coming in. Lucy and Jules look good girls, so all aboard, let the party begin. I'm on a mic, I make you dance, I make you funk, I make you sweat from now till the break of dawn. So get up the wall, let's have a ball. From now till the morning comes and I said, have fun, go man. Do what I say. Have fun, go man. Do what I do. Have fun, go man. Come on, have fun, living in the city. Have fun, go man. Do what I say. Have fun, go man. Do what I do. Have fun, go man. So come on. Come along, everybody in the place to be. It's capital B on the microphone, Pip T on the funky bass tree. Now, Barry B, you gotta transcribe just what you got to do. I said, ladies and gentlemen, this one goes out to you.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땐 정말 모든 것을 따져가면서 정보도 찾고 정보도 막 얻어가면서 현명하게 구입하는 줄 알았는데 속임수? 또는 약간 속은 느낌이에요. 진열대에 딱 올라오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진열대에 딱 올라와 있다라는 사실을 보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많이 해도 정말 현명한 소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아휴, 난 내가 되게 똑똑한 현명하고 똑똑하게 쇼핑을 하는 그런 소비자인 줄 알았는데 아휴, 나도 별 수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정한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한 여자가 이제 장을 보고 있는 장면인데 저렇게 하나씩 다 메모해 가면서 체크해 가면서 장을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스마트한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mart, smart, smart. 근데 이 스마트라는 단어는요, 요즘 들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어 같이 정말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그렇죠. 스마트 세탁기도 그렇죠. 스마트 TV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스마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의미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와 관련된 유사어도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라는 단어.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똑똑하다라는 이유 말고도, 똑똑하다라는 의미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이 파트인데요. 가볍게 넘기시면 되고요.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식 영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스마트라는 의미를 영국식 영어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명한 똑똑한 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요, 바로 첫 번째로 clean, neat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람이 맵시가 좀 말쑥한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지금 보는 영국식 영어의 의미는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문 살펴보면서 아, 이런 의미도 있구나 정도로만 넘기시면 돼요.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You look very smart in that shirt. You look very smart in that shirt.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마트를 번역을 같이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당신은 그 셔츠를 입으면서 되게 똑똑해 보여. 똑똑해 보인다는 말보다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맵시 좀 말쑥한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부드럽게 연결되잖아요. 그럼 문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아서 때때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그 정장을 입으니 아주 맵시가 좋아 보여요. 아주 맵시가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 느낌을 살려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You look very smart in that shirt. 한 번 더. You look very smart in that shirt. 칭찬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칭찬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문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문장에 대한 이해도 더 높아질 거고 여러분들도 좀 더 자연스럽게 로봇같이 그냥 단순하게 영어를 암기해서 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재밌게 한번 우리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번에는 뭐 깔끔한이라는 의미가 추가가 된 거네요. 예문 보겠습니다. They were wearing their smartest clothes. 이것도 칭찬을 하는 거겠죠. smart라는 단어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도 칭찬하는 느낌으로 아니면은 조금 칭찬을 하는 기분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They were wearing their smartest clothes 라는 것. They were wearing their smartest clothes. 잘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깔끔한 그런 의미예요. 최상급 표현을 썼으니까 그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다 라는 의미.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They were, 그들은 입고 있은 거죠. Wearing their smartest clothes. They were wearing their smartest clothes.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스마트의 의미를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익숙한 의미의 스마트겠네요. 세 번째 뜻은요, intelligent. intelligent하다 라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것과
동요일 수도 있겠다. 이걸 알아차린 친구들이라면요. 정말 눈치 빠른 친구예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어떤 단어들 학습한다고 이야기했죠? 스마트와 유사어들을 학습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단어 빨리 좀 눈에 익혀두세요. intelligent, intelligent, intelligent. 조금 이따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좀 이따 우리가 수업을 할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은 가깝게 느끼면서 더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겠죠? 똑똑한, 영리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특히 이렇게 사용이 되고 일반적으로도 스마트 하면은 intelligent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She is a smart consumer. 우리가 오늘 배우는 단어. She is a smart consumer. 바로 이 여자분을 지칭하는 거겠네요.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She is a smart consumer. 그러면 consumer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소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많이 등장을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소비자라는 단어. 이 단어도 빨리 지금 익숙하게 외워두세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 문장을 3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 오늘의 주제문과 제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만 시작. She is a smart consumer. She's a smart consumer. She's a smart consumer. 자, 그래서 의미는요. 그녀는 현명한 또는 똑똑한, 영리한 소비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바로 스마트의 영국에서는 fashionable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류추의 고금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문은 좀 좀 특이할 거예요. 스마트 레스토랑이라고 하면 뭔가 현명한 레스토랑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는요. 바로 고급 레스토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이 똑똑한 소비자라는 스마트라는 단어와 관련된 유사어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더 중요한 시간이네요. 왜냐? 스마트라는 표현만 매번 쓰지 말고 옆에 나와 있는 표현들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는 영어의 풍부성이 훨씬 더 풍족하게 늘어나면은 재미있게 영어를 더 여러분들이 수업하실 수 있고요. 구사하실 수 있고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단어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smart는요. cl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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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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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lli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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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brilliant, brilliant, brilliant. 다 긍정적인 단어니까 조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읽어주시면은 암기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스마트와 관련된 유사어들을 우리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예문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보실 때 그 의미를 조금 더 마음속 깊이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속 깊이 넣고 머릿속 깊숙이 넣어두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꺼냈을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는 스마트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같은 그룹이에요. 똑똑한, 현명한, 영리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lever, 영리한, 똑똑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영리한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a clever child, a clever child, a clever child. 얘는 굉장히 영리한 아이구나. 그럼 선생님 여기에 스마트 들어가면 틀려요? 아니죠. 왜 틀려요? A smart child.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유사어를 외우라고 하시는구나. clever이라는 단어 말고도 smart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되는 곳인데 맨날 내가 smart child이라고 하면은 smart child라고 하면은 재미없고 진부하고 따분하니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똑똑하다는 표현을 clever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유사어를 자꾸 학습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유사어를 많이 학습하셔도 영어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 clever child. A clever child. 그럼 이번에는 clev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냥 단어를 수식하게끔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 넣어볼게요. How clever of you to work it out.
같이 How clever of you to work it out. 이거는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너무 똑똑하다. 어쩜 그렇게 똑똑하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how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 어쩜 그렇게 현명하고 너 어쩜 그렇게 똑똑하니? How clever of you. 여기까지 해도 돼요. 와, 너 진짜 너무 똑똑하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냈나 봐요. 그래서 의미가 야, 그것을 풀어내다니, 그 일을 해내다니,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How clever of you. 그렇게 이거는 약간 생활 영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기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있는 동생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동생이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생의 길을 살려주고 싶어서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동생한테 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똑똑하다. 어떻게 그걸 풀어낼 수가 있어? 야, 너 정말 짱이다. 그런 느낌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How clever of you to work it out. How clever of you to work it out. 한 번 더. How clever of you to work it out.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응용해서 clever 말고 와, 너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 너 정말 너무 착하구나. 친절하다라는 의미는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How nice of you. 그렇게 하시면 돼요. How nice of you 하면은 와, 정말 너무너무 친절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감탄사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탄하는 거잖아요. 야, 정말 똑똑하다. 한 번만 더 시작. How clever of you to work it out. How clever of you to work it out. 너무 잘했어요. 자, 왠 되게 신나네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러한 문장들과 예문들이 많으니까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우리가 주제를 다룰 때 조금 우울한 주제,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주제를 다룰 때에는 저도 모르게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다운이 돼서 같이 다운이 되지는데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좋은 의미의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를 빨리 더 습득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단어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의미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외워나가시면요. 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단어의 킹이 되거나 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단어예요. bright라는 단어입니다. 똑똑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bright도요, 뭐 밝은, 반짝반짝 뭐 이런 의미도 많이 있는데 밝다라는 밝은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똑똑한이라는 의미를 가졌을 때 bright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I want to be the brightest pupil in the class. I want to be the brightest pupil in the class. pupil은요,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pupil은 studen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원한대요. 뭘 원하냐면요. 가장 똑똑한 어디가? 학생을 어디에서? 교실에서. 다시 한번 I want to be the brightest pupil in the class. 이거는 이제 처음에 엄마한테 딱 얘기하는 거야. Mom, I want to be the brightest pupil in the class. I will try very hard.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how smart of you.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너 너무 똑똑해. 아유, 내 새끼 이쁘다.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내가 다짐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정말 내 교실에서, 우리 교실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이 될 거야. 그런 느낌으로 시작. I want to be the brightest pupil in the class. I want to be the brightest pupil in the class. 의미는요. 나는 반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 되고 싶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의문은 뭘까요? Do you have any bright ideas? Do you have any bright ideas? 한 번 더. Do you have any bright ideas? 너 어떤 똑똑한 아이디어 없니? 그런 의미겠죠. 무슨 기발한 생각이라도 있니? 와, 이렇게 의역하면은 이게 이제 정말 해석을 센스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를 막 직역하시려고만 하시면은요, 한글로 바꾼 문장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똑똑한 생각이라고 하면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기발한 생각으로 바꿔도 무방해요. 너무 모든 거를 똑똑한이라고 해서 똑똑한 답 넣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영어, 특히 언어를 생각하실 때 좀 유연성 있는 사고를 하시면서 언어를 습득하시면은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소화시킬 수 있어요. 기발한 거나 똑똑한 거나 다 똑같은 건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기발하다, 똑똑하다 더 와닿잖아요. 그런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학습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친구한테 물어보는 느낌으로 Do you have any bright ideas? 다시 한번 더. Do you have any bright ideas? 궁금하니까. Do you have any bright ideas? 같이 읽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무슨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생각 있니?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단어입니다. intelligent. 이거 아까 본 거죠. 세 번째 뜻, 미국식 뜻 이야기할 때 intelligent라고 써 있었죠. 우리나라 말로도 요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야, 인텔리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맞는 단어입니다. intelligent는 총명한, 똑똑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A highly intelligent child. 대단히 총명한 아이. highly는 정말 대단하다의 부사예요. 대단히, 몹시 이런 의미로서 많이, 그래서 진짜 완전하게 총명한 아이를 의미할 때 highly라는 의미를 씁니다. 높은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A highly intelligent child는요. 대단히 총명한 아이를 의미합니다. 예문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 예문은요. He always asks me an intelligent question. 한 번 더. He always asks me an intelligent question. 저도 여기가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발음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힘드니까 연습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같이 저랑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ask라는 단어에 s가 붙을 때는요. asks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쪽에 이 ask라는 발음 뒤에 ask라는 단어 뒤에 s가 붙었을 때 sks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단어를 읽을 때는 조금 신경 써서 읽어주세요. 쉬운 발음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극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He always asks me an intelligent question. He always asks me an intelligent question. 의미는요. 그는 항상 나에게 똑똑한 질문을 한다. 또는 총명한 질문을 한다. 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brilliant. brilliant란 뜻이고요. 재능이 뛰어나고 우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A brilliant young scientist. A brilliant young scientist. 이것도 뛰어난 젊은 과학자를 의미하고요. 다음 예문. She gave me a brilliant idea about a project. 우리가 계속 했었던 그럼 여기에 brilliant라는 대신 intelligent도 상관없을 거고요. smart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유사어를 학습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도 의미는 많이 변하지 않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알면 오늘 정말 잘하신 겁니다. 같이 이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좋습니다. 나에게 뭐를 줬나요? 아주 우수한 아이디어 또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She gave me a brilliant idea about a project. 같이 읽어봐요. 시작. She gave me a brilliant idea about the project. She gave me a brilliant idea about a project. 아주 잘했습니다. 의미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의미가 나올 거예요. 알고 있는 의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 그녀는 나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뛰어난 생각을 주었다. 뛰어난 아이디어를 주었다. 라고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가 스마트한 소비자가 될 수 없는 환경이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m on a mic, I make you dance, I make you funk, I make you sweat from now till the break of dawn. So get up the wall, let's have a ball. From now till the morning comes and I said, have fun, go man. Do what I say. Have fun, go man. Do what I do. Have fun, go man. Come on, have fun, living in the city. Have fun, go man. Do what I say. Have fun, go man. Do what I do. Have fun, go man. So come on, have fun, living in the city. Come along, everybody in the place to be. It's capital B on the microphone, Pip T on the funky bass tree. Now, Barry B, you gotta describe, transcribe.
what you got to do. I said, ladies and gentlemen, this one goes out to you. 차를 구매한 고객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진짜 큰 맘 먹고 내가 큰 돈을 지불을 해서 그 차를 가지고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덜컹덜컹 거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화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바로 항의를 합니다. 물건을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종종 항의를 하곤 하죠. 근데 이 항의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젠틀하게 서로 간에 기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항의하다라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나 오늘 뭐뭐 했어 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컴플레인해. 항의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요, 바로 complain, 항의하다, 불편하다 라는 의미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plain, 바로 항의하다, 불평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과 같이 이게 뭡니까? 차가 덜컹거려서 탈 수가 없어요. 최상품은 무슨? 이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항의하다라는 어떤 단어였죠? 맞아요. complain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요. 세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영상과 관련된 문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complain 이란 단어를 가지고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고객은 그 자동차에 관해 항의했다. 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고객은 그 자동차에 관해 항의했다. 자, 그럼 여기에 complain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럼 이 위의 문장은 내가 어떻게 지금 구성을 해야 되지? 머릿속으로 지금 조금씩 생각을 해보고 계세요. 두 번째 문장. 레스토랑의 손님은 음식에 대해 항의했다. 레스토랑의 손님은 음식에 대해 항의했다. 그럼 여기도 레스토랑이라는 단어, 손님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consumer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여기선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할 건데 그건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음식은 뭐 푸드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는 다 없습니다. 항의했다, complain, 그리고 마지막 단어, 마지막 문장.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매니저에게 항의할 것이다. 얘는 지금 1, 2, 3번과 다르게 3번은 할 것이다. 그럼 미래형을 쓰나?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자, 그럼 나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다 했으니까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1번 문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 고객은 그 자동차에 관해 항의했다. 고객은 그 자동차에 관해 항의했다. 고객은 항의했어요. 무슨 단어였죠? 맞아요. complai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자동차에 관해 이 차에 대해 항의를 한 거죠. 덜컹거리니까. 자, 그럼 그 상황을 영어 문장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고객, a customer. customer는요, 고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소비자는요, consume이라는 단어가 소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거든요. 거기 er를 붙여서 사람 명사를 만들어서 소비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고객과 소비자.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의미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비자라고 하지 않고 고객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consumer가 아닌 customer가 붙는구나, customer라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체크. 그래야지 우리는 스마트 pupil, 아까 pupil 뭐라 그랬죠?
학생. 오늘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려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딱 보고 이해하시면 되지만 가끔씩 이렇게 중간중간 그 깜짝 복습하면은 더 재밌게 집중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customer는 항의했다라고 했으니까 complained가 되는 거겠네요. A customer complained. 무엇에 대해서. 자동차에 관해. 근데 우리는 어떤 자동차인지 알고 있어요.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얘기하던 자동차니까 the car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A customer complained about the car. A customer complained about the car. 한 번 더. A customer complained about the car.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이었죠. 두 번째 문장은 뭐였죠? 레스토랑의 손님은 음식에 대해 항의했다. 레스토랑의 손님은 음식에 대해 항의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손님이라고 했으니까 고객과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consumer가 아닌 customer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레스토랑의 손님은 항의했다. 무슨 단어였죠?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섹션에서, 이 세그멘트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는 바로 customer, consumer 이런 게 아니라 complain이에요. 항의했으니까 항의했다. 뭘 항의한 거예요? 음식에 대해 항의했다 라는 의미. A customer of a restaurant. 레스토랑의 손님이라고 했으니까 A customer of a restaurant 뭐 했다고요? 항의했대요. Complained. 무엇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 about food. 한 번 더. A customer of a restaurant complained about food. A customer of a restaurant complained about food. 음식에 대해 항의했다 라고 우리가 한번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자동차에 대해서 항의했다. 음식에 대해서 항의했다. 다 했던 거예요. 과거형을 써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세 번째 문장은 조금 달랐다고 이야기를 했죠. 무엇이었을까요? 뭐뭐 할 거래요. 나는 이제 항의를 할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막 항의를 할 거야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누구한테 항의를 할 거예요? 매니저한테 항의를 할 겁니다. 근데 아직 했던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할 거예요. 나는 항의할 것이다. 누구한테? 매니저한테. 이 문제에 대해. 자, 근데 우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어를 알고 있어요. 뭐 problems도 있겠고 issue도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한 단어가 여기 나오지 않았다고 꼭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유사어는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단어에 대한 유사어가 다른 게 쓰여도 그 문장이 틀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을 전달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제를 여기에서는 issue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problem이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만약에 problem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자꾸 틀을 가지고 영어를 완성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확장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영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뭐뭐 할 것이다. I am going to. 맞죠? I am going to는 무엇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한다고 했어요? 항의할 거래요. complain. 한 번 더. I'm going to complain. I'm going to complain. I'm going to complain. 자, 나는 항의할 거래요. 누구한테 항의할 건데? To the manager. 매니저한테 무엇에 대해서? About this issue. 이 문제에 대해. 와, 우리 앞으로 예전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어 하는 그 문장 만드는데 조금 어려웠다면은 이제는 조금씩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은
같은 한국어의 의미를 영어로 전달할 수 있고 꼭 여기에 항상 하나의 단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러면 유사어를 많이 공부해서 다양하게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선생님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따라와 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한 번만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complain to the manager about this issue. 한 번 더. I'm going to complain to the manager about this issue.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객이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항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compl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세 가지 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차를 산 고객은 이렇게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